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도 도움이 되고 요것도 안 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탄핵의 진실 시간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탄핵과 다름없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2018년 6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렸고요. 재판 거부 선언을 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3명의 국선 전담 변호인이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권태섭, 김효선, 김지혜 변호사인데요. 법정 안은 기자 5명에 방청객 7명이 전부일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자, 이날 재판에서 배문기 검사가 김문석 재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선 전담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 이런 건방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저러고 싶어서 저랬습니까? 윤석열이 당시 중앙지검장 때 6개월 구속 만료 기간을 불법으로 별건으로 다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거부하고 지금까지 4년 넘도록 한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이에 김문석 재판관은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공범이 있을 경우에 공범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것은 재판부의 의무사항이다. 이에 우종찬 기자는 김문석 재판장의 이 말에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은 최소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청렴하고 정직한 분은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청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종목에 1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 500억 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한 돈이다. 신동빈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이 검찰과 특검의 매서운 신문에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단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안종범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신동빈은 안종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석 달 열흘 만에 끝나고요. 2018년 6월 15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최소한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수 진술을 했고요. 피고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최소한은 동부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법정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비선실세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 대해 승마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요. 정유라가 승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서 참여를 했을 뿐입니다. 국회에서 승마 공주 이런 문제가 터져갖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청탁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제 아버지 최태민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정치 생명까지 끊으려고 기획한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딸과 아버지로서 잘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이 우종찬 기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다고 합니다. 대통령 사건의 진실은 사건 기록 속에 있는데 그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고 설령 진실을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각인된 이미지를 지우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진실을 알리는 작업과 함께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사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관이죠. 검찰과 언론이 뭐라고 주장을 해도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달에 평균 200여 건의 사건을 판단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기록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판사 눈에 진실이 보여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어느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써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탄원서로 그 피고인이 석방이 되었다고 해요. 당시 우종찬 기자는 그 피고인의 가장 억울해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그의 기록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낸 후에 그 증거의 중요성을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신 써줬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이런 방법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과 무죄 석방을 탄원하는 인간적인 호소문을 탄원 형태로 써서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탄원서 보내기 운동은 2018년 6월 18일 거짓과 진실 방송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19일 11통의 탄원서가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제출이 됐고 6월 20일에 17통, 6월 21일에 16통, 6월 22일에 15통, 6월 25일에 29통, 26일에는 56통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주말을 빼고 일주일 만에 무려 144통이 접수된 그런 셈입니다.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거의가 60이 넘은 고령자 분이라고 하고요. 92살인 할아버지도 계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월남전에 파병된 군인들과 일선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이분들이 우종찬 기자에게 감수를 부탁하며 보낸 탄원서에는 그분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이 녹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손볼 곳이 없었고 사연도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들어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종찬 기자는 82살인 할머니가 보낸 탄원서를 읽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정한 의미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고 할머니는 탄원서 첫 부분에 자기 신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1937년 5월 5일 생일입니다. 9살 때 해방을 맞이했고 14살 때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견뎌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생각에 여가 선용을 하던 차에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언론의 허위 기사 속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눈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츰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무자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횡포에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10월부터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휴대폰을 손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바람에 눈이 짓물러 버렸다라고 하고요. 자, 이 할머니는 탄원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은 측근 정치인들을 챙기고 기자들을 챙기고 기업과 사법부, 입법부 모두를 챙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들과는 달랐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내다보고 시작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오히려 수많은 공무원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뒤어서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개혁하려 했으니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 국정교과서 발행, 노동개혁 등등 많은 일을 함으로써 많은 적들이 생겼고 그 수많은 적들이 탄핵의 주범이고 동조한 세력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탄핵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좌익들을 상대로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좌익들 손에 탄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탄핵이라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우종찬 기자도 깨닫게 됐고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역시 연륜이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 탄핵은 그 할머니가 지적한 대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개인을 책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처벌하고 파면한 것과 같은 그런 행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라크레 센터에 거주하는 한 교민이 우종찬 기자에게 탄원서 감수를 부탁했는데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2.6 사태와 이어 벌어진 12.12 사태에 1980년 광주 5.18 사태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1980년에 만기 제대한 후
가족이 사는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공 분야에 근무해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여러 차례 배심원으로 선택되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는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판사가 지침을 주는데 그때 지시받은 5가지 지침을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적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자, 1번. 증명과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능가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이 들면 무죄다. 2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은 무죄다. 3번. 범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4번. 배심원의 의무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5번. 증거가 조작되었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법으로 처벌한다. 자, 미국 판사가 형사사건 배심원들의 교육하는 지침이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탄원서 서두에 미국 사례를 소개한 후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이라고 하는데 증거만 있지 뇌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재판의 경우처럼 확고한 증거들을 직시한 다음 사건의 본질을 살펴봐달라고 탄원을 한 겁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 조국과 같은 집안의 어른이라는 분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탄원서는 2018년 7월 16일에 960통을 넘어섰고요. 7월 19일에는 1200통을 돌파했습니다. 탄원서가 1000통이 넘어가자 조선일보는 2018년 7월 19일자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2심을 앞두고 탄원서 1000통을 넘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2심에서 1000통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10,000통이 되면 뭐고 1억 통이 되면 뭐해? 저것들이 귀에다 뭘 박아놨는지 들은 채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는데. 2018년 8월 17일 기준으로 1600여 통의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이 탄원서는 대통령 항소심 사건 기록에 첨부됐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이 될 겁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할 때 이 탄원서는 이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선조들의 애국심과 활동 내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렇듯 대한민국의 이 좌익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짓을 지금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르려고 계획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실을 널리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요.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의원 내각제 개헌을 또 막아내야 되고 정통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항상 어둠이 짙은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올 때 더 큰 힘으로 오듯이 지금 우리의 잠시의 이 절망일 뿐이지 나중에는 더 큰 밝은 미래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주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아주 투철한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 애국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꼭꼭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